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세한도의 단계로 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너무 이제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두루마리가. 여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작품을 소장한 사람이 쓴 글씨예요. 완당 세한도. 그래갖고 뭐 구구절절 이제 쭉 써놨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 그림이고, 세한도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연화 그림이에요. 연화장. 수신인, 역관 이상적 통역사죠. 중국어 그걸 하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발문을 써서 요게 한 세트입니다. 세한도 한 세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 이상적이 이 세한도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자신과 친교를 맺었고, 또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인연들이 있는 중국의 학자들, 문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그림을 펼쳐놓고 자랑을 한 다음 여기 이제 다 받는 거예요. 화제를 쭈르륵 다 받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여기 시커멓게 이렇게 몇 줄씩 돼 있는 건 요 김준학이라는 이 소장자가 또 쓴 글이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지만, 어쨌든 중국 문사들로 받은 거고, 요 맨 뒤에는 이제 정인, 뭐 이시영, 위창, 오세창 이런 20세기 초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리고 해방공간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 3명한테 받은 거예요. 20세기에.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다 모여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림을 받았으니까 이상적이 잘 받았습니다 하는 편지를 쓴 게 여기 이상적이가 추사 선생에게 답신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꺼번에 세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림을 보내줬고 글씨까지 보내주니까 이상적은 답신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 장황을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만든 표구 장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만들고 또 한번 해체하고 또 다시 구성하고, 그래서 몇 차례의 구성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조만간 아까 우리 추사관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만간 이 세한도를 3D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개관을 해서 한다고 하니 참 기대가 됩니다. 혹시 제 말 듣는 분들은 기억해뒀다가 꼭 한 번씩 와서 구경을 하면 참 좋겠어요. 추사의 세한도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그리면, 야, 소를 이렇게 잘 그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고대 원시, 더구나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여러 무용총이라든지 이렇게 사냥하는 그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고 세련되어 있는데, 세한도는 우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양의 명화들 있잖아요. 이 서양의 명화들을 보는 기준, 우선 장엄한 스케일, 파노라마를, 거대한 서사를 한 화폭에 정말 역동적으로 구현해낸 그러한 어떤 기준, 붓질이라든지 형태, 형상, 눈빛, 모든 것, 말의 동세, 어떤 것 하나 완벽에 가까운 기술, 기준을, 평가의 잣대를 갖고 와가지고 19세기에 우리 조선의
이 세안도라는 회에다가 딱 대는 순간 이 세안도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아이들한테는 서양 그 근대 현대 그 기술의 세련성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못 그린 그림인 거죠. 저도 물론 이 그림을 그런 기준으로 말할 때 못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그린 그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가 뭐 형편없거나 전혀 이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중요한 것은 그 붓질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한간소란 붓질의 특징. 보세요. 붓질이 하나도 매끄럽고 윤택이 나면서 아주 세련된 그 흐름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거칠고 뭔가 그냥 거칠다 한마디면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예술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 가치로 꿈꾸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누군가는 그 황홀한 세계, 누군가는 이렇게 황홀하고 쓸쓸한 세계, 각각 달리 그렸잖아요. 황홀한 세계는 제가 그림으로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쓸쓸한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믿는 그 가치관은 육아적 이상이라는 거죠. 육아의 이상. 금욕의 그 도덕성. 욕망을 허용하지 않고 억제할 줄 아는 것을 가장 그 고상한 가치로 믿는 세계인 거죠. 우선 요 그림의 구성을 봅시다. 여기에는 발문이 있고,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쓰시는 글이에요. 발. 그 꼬리 저쪽에 있는 말. 그 다음에 여기 머릿말이죠. 화제, 재화.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제목. 세한도 이렇게 쓰셨어요. 글씨는 정말 잘 쓰셨어요. 멋지잖아요. 세한도. 그 다음에 요건 가로로 여기서부터 읽는 건데 여기를 이만큼 비워두셨잖아요. 요게 아주 이 포인트입니다. 공간.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요게 비어 있기 때문에 요 세한도라는 글씨가 훨씬 더 경쾌해져요. 쾌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게 이제 작은 글씨로 세로로 네 글씨가 딱 서요. 이게 뭐냐? 우선 시상. 이게 우선이 뭐냐면 이 그림을 받을 사람. 우선 이상적이 호예요. 우선 시상. 감상하게나. 우선이 감상하는 거다. 이 세한도는. 그러니까 새해를 축복하는 것을 너에게.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고 그걸 내가 준다. 여기는 이제 발신인. 여기는 수신인. 그리고 그 밑에 인장이 너무 이쁘잖아요. 옆으로 딱 이렇게 해서 완당하고 인장. 여기 보면 희잖아요. 김정인데 이 희는 획이 많고 정은 획이 적으니까 반만 해서 위로 올려고, 아까도 그 일자를 위로 하잖아요. 아래로 내리지 않고 중간에 두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항상 치우치게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편파 구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완벽하게 구획을 해서 그것이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긴장을 유발해요. 역동성을 주는 거죠. 이 인장 하나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뜻이 여기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소나무가 600년, 1000년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여기서 새순이 나요. 새 이파리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인장에 빨간 게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봄날에 매화가 핀 것처럼 딱 요 위치에다가 요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했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조형의 비밀이 하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텅 빈 곳에서 막힘없이 쭉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세한도를 바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가로에서 세로로,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어린아이 손이 그 매화 꽃 피는 것 같은 빨간 인장을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꾸불꾸불 흐느적 마치 그 병들어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냥 그런. 그러고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중년에 측백나무, 잣나무라고도 하고 측백나무라고도 하는데, 이제 얘가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요. 어머니, 내가 옆에서 받쳐줄게. 그러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제가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어디에도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들려주고, 너는 네 식으로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보면, 이 집은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건 조선에 없는 집이고 제주도에도 없는 집이고, 제주도에서 그렸지만 제주도에 무슨 집을 실사를 해서 그린 게 아니고, 그리고 창문을 보면 중국집이다. 우리 조선에는 동그란 창문이 없으니까 이건 중국집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좌우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 투시 원근법에 보면 요 창문의 두께가, 여기 커튼이 아닌 바에 창문의 두께라면 요건 요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걸 오른쪽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좌와 우가 바뀌어 있다고 봐야 돼요. 추사 선생이 바보도 아니고 원근법을 몰라서 이렇게 좌우를 바꿔놓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이 문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인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걸 상징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물론 제 주관의 해석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보면 이 세한도의 의미가 더더욱 절실해지죠. 가슴이 먹먹한 게 탁 막히고, 게다가 땅바닥이 푹 파여서 집이 가라앉고 있어요. 비가 잔뜩 내려서 이제 흙이 그 진흙탕이 돼가지고 추죽해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늪같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추사 김정희 평전에다가 이 발문을 소개를 하면서 수식을 했어요. 슬픈 비부. 그러니까 비부가 슬픈 남자 말이, 비부가 슬픈 남자. 나는 슬픈 남자야. 근데 요게 이 발문의 맨 끝을 보면요, 이렇게 써요. 비부 완당노인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세한도의 슬픔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슬픈 거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 황조경세 문편은 129권에 해당하는 책인데,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당시 문화후진국인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영국의 런던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대백과사전인 브레테니카 대백과사전을 출판을 했어요. 전 세계 지식계가 경탄을 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딱 돼요. 요즘 백과사전 시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책은
당시에 그 중국의 민간 업자가 만들어서 막 돈만 갖다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 규모의 편찬 사업이고 국가에서 한정 부수로 출판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사직설 이런 건 전국의 농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막 찍어가지고 막 뿌리지만 이런 학술적인 책은 소수만 찍어서 아주 극소수에게만 배포를 해요. 그런데 이 평생 20, 30번 막 이렇게 북경에 다니면서 인맥을 넓게 해놨거든요. 이 이상적이라는 역관이. 그래서 이분이 여러 해 동안 얻은 것이므로 한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성을 그대가 나에게 쏟는 정성이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그 정성을 쏟지 않았는가. 내가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데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얘가. 어떻게 넌 그 바라는 것도 없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여라. 전혀. 이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지금 막 한국미술사학회 권력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국립관장을 막 내가 임명을 했다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주도에 지금 유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천의 그 사기열전에 보면 권세와 이익으로 어울리는 자들은 권세나 이익이 다하면 사귐이 멀어지고 벼슬이 있다가 벼슬 그만두면 아무도 안 찾아간다는 거죠. 그대 역시 이러한 세상의 도도한 풍조 속에 한 사람이건만 권세나 이익을 쫓는 도도한 물결 밖으로 초연히 나갔네. 자네는 권세나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은 것인가요? 사마천의 공이 말이 잘못된 것인가요? 공자의 말씀 가운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에요. 공자의 말씀 가운데 한겨울 차가운 날씨인 세한 연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더디게 시드는 송백후조를 알 수 있다고 하셨네. 그러니까 여름 내그 무성하게 막 화렵수들은 막 푸른 이파리로 막 온 이 천지를 뒤덮잖아요. 근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화렵수들의 이파리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만 쏙 남는데 소나무는 이파리가 날카로워서 여름에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런데 겨울이 되고 보니 화렵수들의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났는데 오직 쟤는 세상이 이렇게 추워지고 쓸쓸해졌는데 너는 여전히 지금도 푸르구나. 이것이 송백후조예요.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바로 네 계절을 일관에 시들지 않는다네. 세한 이전에도 하나의 소나무와 측백나무고 세한 이후에도 하나의 소나무와 측백나무일 뿐인데도 성인께서는 세한 이후만을 특별히 일컬어 말씀하셨소. 내가 권력이 어마어마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좋은 것, 선물, 뭐 좋은 말, 어깨를 조아리고 그런데 내가 권력을 탁 잃는 순간 세상의 100사람 중에 99사람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앞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대만 오직 나에게 찾아와서 그 전과 후가 변함없이 똑같은 말을 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세한 이후 한겨울에 그 일 100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성인들의 언어법인 거죠. 상은 그때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대는 나에 대해 이전이라고 해서 더함도 없고, 그죠? 이후라고 해서 덜함도 없지 않았소. 그러나 이전에 그대는 일컬을 게 없다면 이후에 그대는 또한 성인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을 만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상적이가 답장을 보냅니다. 여기 이상적의 답장의 일부거든요. 이 뒤에 더 길게 있어요. 세한도 한 폭을 엎드려 읽음에 눈물이 저절로 흘려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이 그다지도 분수에 넘치게 이렇게 장하다 하셨으며 감개가 진실하고 절실하였을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도도히 흐르는 세파 속에서 권세와 이해를 따르지 않고 초연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욕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죠. 다만 구구한 작은 마음으로 스스로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어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굉장히 잘난 척하죠. 그냥 자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신경 쓴 거 아닙니다. 하물며 이런 서적은 비유하건대 몸을 깨끗이 하는 선비, 장포라는 선비가 있어요. 선비와 같아서 권리와 세도에 맞지 않으므로 저절로 맑고 시원한 세계에 돌아가기 마련이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이번 걸음에, 그러니까 이 영경, 북경, 이번 걸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뉴욕에 들어가서 장황, 표구는 일본 말이고 장황은 우리 조선 말입니다. 장황을 해서 아는 분들에게 보이고 서문을 청할까 하옵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저를 참으로 속을 벗어나 세상의 권세와 이해를 초월한 것으로 안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까. 그러니까 이 세한연후라고 하는, 송백연후라고 하는 그 공자의 말씀을 담은 그 발문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보여줄 거니까 그걸 읽고 나서 야, 이상정 너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오히려 그걸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선비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유홍준의 평전에 보면 여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요 다음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이제 전체를 다 봐야죠. 더 읽을게요. 맨 마지막에 요 말이 있어요. 내전, 그러니까 왕비, 그 궁궐의 내명부, 왕비께서는 사오라는 물건이 아주 많아 이 일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끝에 있는 조항은 보신 뒤에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요건 불태우라고. 요 부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추사가 잔뜩 뉴욕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막 뭘 구해갖고 오고 뭘 물론 이제 책 같은 거 구해오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이 일이에요. 추사가 부탁한 일인데 사실은 왕비가 뉴욕에 가서 구해오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이죠. 요 말은 이제 지운 거예요.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재미로 읽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사의 그 세한도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태도, 각도, 자세 이런 게 있는데 세한도라는 그림은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상업과 자본을 우린 지금 되게 존경합니다. 부러워하고 다 담고 싶어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저축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고 싶고 땅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이러한 이 육아 문명과 지금 서구 근대 자본주의 문명권이 다른데 문명권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을 바라보는 기본 잣대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돌파하고 세한도를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추사 58살, 그리고 추사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어 조인영의 도움으로 제주도에 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위리안치 형벌로 가시나무 울타리에 처박혀서 물론 제자도 찾아오고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또 초이선사도 이제 또 그 다음에 왔어요. 그 60살 때 초이선사가 여기 또 왔었죠. 강유라는 제자는 찾아와서 아예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또 이 지역 사람들, 그 대정 동네에 힘없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또 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여기에서 그 또 억울하게 형벌을 당한 사람을 대정 현감한테 그 구명, 탄원해서 구명도 해주기도 하고 이 지역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려서 사셨던 것 같아요. 또 전각 그 전문가들을 그 교육도 하고 키워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의 그 인생의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든 것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모든 기운을 담은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 제주도 풍경 그림, 저는 제주도 풍경화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